불정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제가 즐겁다고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과히 즐겁지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시국 자체도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까는 뭐 즐거울 일도 없고 개운할 일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은 거성 잡설로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의 타이틀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놔야 할 것. 자,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한다는 개념은 이제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죽기 전에 그동안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한번 준비를 해보자. 자,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연에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반드시 종착역이 죽음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요, 양의 동서를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살아생전에 준비를 꼭 해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채권, 채무가 있어요. 예, 이러한 채권, 채무의 목록표를 꼭 작성을 해라라는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거론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인을 보내놓고 수습을 다 하고 정리를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고인이 남기고 간 빚, 채무의 상환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와요. 뭐 금융기관이 됐든지 아니면 뭐 캐피탈이 됐든지 또는 일개인의 사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상황이 도래가 되면은 망연자실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 자, 우리가 형법상에 뭐 5대 강력 범죄가 됐든지 아무리 그가 모도한 범죄를 지어도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은 이 죄가 이제 상실이 돼 해가지고 공소권 없음 해서 이제 무의로 이렇게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법상의 재산관계, 권리관계는 그 고인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자에게, 남아있는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끊을 수 없는 사슬의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내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빈번한 경우가 있어요. 막 비일비재해. 자, 거성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제가 일전에 한 50여 가지 직업의 세계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예요. 부동산 전문가인데, 또 어렸을 적에 법률 서적 몇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본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 좀 곤혹스러운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은 저를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가능하면은 대처 방안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예. 왜 그러냐면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일단 비용이 들잖아요. 뭐 상담비라도 좀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성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면은 일단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이제 거성을 찾아오겠죠. 자, 제가 부동산 현업에 종사할 때인데 한 번은 동네에 잘 아는 지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 얼굴에는 뭐 누렇게 막 기미가 껴가지고 눈에는 시커먼 다크서클, 완전히 눈이 팬더 눈이야. 예. 안색이 막 사색이 됐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후수습을 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한테 작은 돈도 아니야. 장장 말 1억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돈의
채무 상환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그 안내문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 사촌 집을 쫓아가가지고 야 나한테 이런 게 날라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니 하고 물어보니까는 그 자식들은 담담해. 우리는 상속 포기서 다 냈는데요 법원에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사자 지인은 더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찾아와서 그 고초를 나에게 이제 거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게 제시했던 거는 채무 상속 포기가 접수가 됐으면은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이거는 법률적인 전문 분야에서 다뤄야 되니까는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변호사 상무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애환을 토로하고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봐라 해서 잘 해결이 됐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망인 고인은 나는 그냥 떠나면 그만이야. 그러나 남아있는 그 유족들이 뭐 채무 상속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정 승인을 받든지 간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다리품을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에 대한 정신적인 이 고통이라는 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은 가족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캐피탈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일일이 조회를 해야 돼. 또 발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내역서를 일일이 또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 본인이 직접 하지 못했을 때는 법무사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마당에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누를 끼치고 와. 이 민폐를 끼치고 간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죽음이라는 현실은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거성이 제안하는 것은 나의 채권, 나의 채무에 대한 그 명세표를 목록을 반드시 작성을 해놔라. 주기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간격을 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금전적인 현황,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환을 갚아야 될 그러한 금전적 재산상의 상황을 반드시 목록표로 작성을 해놔야 돼요. 자, 사람이 경제활동을 이렇게 영위하다 보면은요, 뭐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는 그런 기관,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피탈 이런 경우에는 나의 채무 내역이 노출이 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줬다든지 또는 이 개인 간의 이런 채권 채무 내역은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또는 그 상대가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고지하거나 공지를 하지 않는 한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는 유족,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상당한 데미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반드시 나의 행정, 뭐 요새는 뭐 개인의 뭐 사생활 해가지고 부부간에도 뭐 내외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나 그 문제는 차제를 하고서라도 내가 내 자신의 경제 활동에 이 내역을 공개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언급은 해줘야 돼. 나의 채무는 어떠하고 나의 채권은 어떠하고 언급이 안 되면은 필기 형식의 문서라도 작성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디 뭐 장롱이 됐든지 아니면 뭐 함이 뭐 괴짝이 됐든지 어디 서랍이 됐든지 요 부분에 나의 비망록이 있다. 혹시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나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라라고. 이게 바로 배려예요. 이게 바로 내 가족, 친지, 나의 막역한 지인들에 대한
나의 배려란 말이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동적인 뭐 자산, 현금 자산이라든지 유가증권, 채권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은 부동산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리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동산의 권리는요, 각종 공시가 돼. 예? 뭐 압류라든지 저당이라든지 건저당이라든지 그 외에 뭐 대차 대출 하다못해 뭐 임차권까지도 이렇게 공시가 되는데 공시가 되지 않는 권리관계가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는 이제 유치권이라고 표현해요. 예, 유치권은 내가 특정의 부동산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비용이 투입이 됐는데 이 공사업자와의 그 명세, 계약, 영수증 이런 부분이 유치권의 근거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법원에서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건물에 용도를 이렇게 비용을 출자를 하고 활용을 했는데 내가 그에 대한 대금을 못 갚았어. 아니면은 완납을 못했어. 하면은 이제 외상이라는 형식으로 그 부담이 존재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유고가 됐어.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는 그 공사업자는 반드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유치권 신청을 해요. 예. 그러면은 유치권이라는 거는 그 근거 자료만 명백하면요 법원에서 100% 인용이 됩니다. 받아들여져요. 하다 보니까는 내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외상 대금이라든지 또는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를 담보로 해서 사채를 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등기부상에 공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하다 보니까는 내가 남아있는 아니면은 나와 일상을 여기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수고를 안다라면은 반드시 채권 채무에 기록을 남겨라. 이러한 목록표를 작성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간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는 채권 채무의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목록표를 가족들에게 오픈하여 공개하기 좀 껄끄러우면은 나의 비망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고지를 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자, 우리가 가족 친지 중에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어, 내가 쓰지도 않은 이 고인의 채무를 덤태기를 쓰는 거야. 막 떠안고서 그거를 한평생 갚아 나가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가 만인에 그 떠안은 빚을 갚아 나갈 때 기분이 좋겠어요? 웃으면서 갚겠어요? 아무튼 원망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원망은 원한이 된단 말이야. 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망과 원한이 악업이 되는 거야. 이 악업은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의 악연으로 이어져요.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유독 금전적인 손실, 재산적인 손실을 많이 입고 덤태기를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내 자신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남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어.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봤어.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 재산에, 재물에 덤태기를 맞아가지고 많은 손실을 입었다. 나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현생의 삶 또는 그 이전에 내 전생의 삶에서 뒤처리를 잘 못한 그 업보다 그 과보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보시기를 우리 불종님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려요. 자, 오늘의 거성
잡설의 요지는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라면은 이들이 끼칠 수 있는,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이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적 기원드립니다.